이번 주에 눈 내린 곳도 많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도로도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네. 이렇게 미끄러운 길, 또 이제 이렇다 보니까는 사고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에는 별로 안 다친 것 같아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발생한 후유증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통사고 후유증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정말 도로 사정 안 좋았고 그렇죠. 교통사고도 소식도 많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 사고 얘기하니까 저도 예전에 그 교통사고 가볍게 좀 접촉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몸이 여기저기가 좀 아프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은 게 아닌데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통증이 있다. 그리고 사고 당일에는 괜찮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통증들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증상들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차 대 차의 사고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겠죠. 네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최근에는 자전거나 아니면 우리가 킥보드 같은 이런 교통 수단들도 여러 가지 사고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사람과 차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다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신체적인 그리고 내과적인 그리고 정신과적인 문제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포괄한 것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참 무서운 게 사고 당시에는 괜찮고 별로 안 다친 것 같은데 며칠 후에 아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후유증 왜 발생하나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네. 교통사고가 일반적인 손상과는 좀 많이 틀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몸이 틀리게 움직이기 때문인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서 가동 범위를 넘어선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예측했던 부분들과 틀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쪽에 손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교통사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자, 사고 영상을 한번 우리가 재현을 해봤습니다. 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차 대 차와의 사고를 봤을 때, 자, 몸은 고정이 돼 있지만 목은 앞으로 한번 젖혀졌다가 뒤로 다시 부딪히면서 증상들이 유발이 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척추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네네. 목에서부터 등 그리고 허리까지 한번 흔들리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신경들이 한 번 이상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앞뒤에 있는 인대들도 미세하게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신경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염증 반응 산물들이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네. 온몸이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목이 앞으로 한번 젖혀질 때 뒤쪽에 있는 혈관들이 압박이 되게 되겠죠. 네. 네네. 그리고 이렇게 혈전들이 쌓이는 것들을 우리가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하죠. 이 어혈 자체가 염증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목 앞뒤의 근육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통과 그리고 어지럼증 그리고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들 하세요. 그럼, 이명이라고 맞아요. 하죠. 네네. 이런 증상들도 많이 가지고 오게 되고요. 자, 충격을 받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혈의 기전이에요. 안쪽에 있는 혈전들이 뇌혈관 속으로 쌓이면서 이 자체로서 염증 반응 산물들이 과도하게 증식이 되니까 온몸에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무엇인지부터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실까요? 네, 환자분께서 일단 처음에 있던 증상 중에 허리 통증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말씀하신 머리 통증, 두통은 교통사고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통증인데요. 일단 채찍 손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채찍이 한번 쳤을 때 끝부분이 휘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벨트를 메고 앉아 있다 보니까 충격이 가해지면 목과 머리가 일시적으로 앞으로 튕겨나갔다가 뒤로 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꼭 머리가 어디에 부딪히지 않더라도 두통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목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 목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 그 통증이 머리까지 퍼지는 양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분께서 처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도 머리 검사했는데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안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추나요법이라든지 침치료, 약침치료, 한약치료 등을 하게 되는데 추나요법 등으로 목에 틀어진 부분을 교정을 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한약 처방 같은 경우에는 어혈을 풀어주고 놀란 것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침치료나 약침치료도 또한 목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요. 목 통증과 머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통사고 후에 두통이 지속된다는 환자였는데요. 네. 검사를 한 후에 뇌에 이상이 없다면 여러 가지 한의학적 치료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앞서 본 것처럼 두통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뭐 팔, 다리, 목, 허리 또 이런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여러 가지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크게 4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 병원 내과 이범 원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죠. 몸은 고정이 돼 있지만 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채찍 손상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네. 정확하게는 목이 앞으로 빠졌다가 뒤쪽으로 우리가 다시 또 넘어가는 이 동작을 편타 손상, 채찍 손상이라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목 앞쪽과 뒤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의 미세한 손상들이 이게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움직임에서 그리고 과도한 가동 범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누적이 되고 통증이 같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목이 쉽게 뻣뻣해지고 피로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어혈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죠. 혈관 안에 있는 뭔가 혈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이제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과 인대들이 약간씩 찢어지면서 이 부분들이 손상이 있는 거예요. 낮에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염증 반응 산물들을 잘 소화를 시켜낼 수 있겠죠. 네. 근데 밤에 주무실 때는 신진대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반응 산물들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뻣뻣하지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또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요. 뭔가 두통이 너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항상 좀 뭔가 귀가 울리거나 아니면 어지러운 느낌들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충격을 받으면서 내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뭔가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내과적인 증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환자분들이 전신 무력감이라고 하는데 네. 하루 종일 피곤해요 라고 말씀들 하세요. 2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내 몸에 뭔가 틀어진 부분들과 통증을 감내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또 이게 침장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말씀 중에 편타 손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네. 네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아까 채찍 손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네. 드릴까요? 네.
자, 사고가 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몸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을 겁니다. 벨트로 시트에 잘 붙어 있겠죠. 근데 목에는 총 6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앞뒤로 숙여지는 동작과 그다음에 옆으로 젖혀지는 동작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동작들 네. 이 6가지가 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목 주변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근육과 옆에 있는 근육과 앞에 있는 근육들이 서로 원래 밸런스를 맞춘 상태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안쪽에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조금씩 찢어지게 되겠죠. 네. 자, 근육의 문제가 좀 더 심해지면 그 안에 있는 힘줄과 인대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쪽엔 또 뭐가 있을까요? 디스크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목이 건강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대부분 거북목이고 일자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조그마한 통증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이게 편타 손상이 무서운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환자의 궁금증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하체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궁금증 만나보시죠. 네, 환자분께서 너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량과 엉덩이가 부딪힌 다음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무릎까지 통증이 생겼는데, 일단은 부딪힌 과정에서 타박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 부딪혀서 생기는 타박상 이외에도 주변의 근육들과 인대는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혈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어혈을 풀어주는 데는 한약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어혈 통증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밤에 통증이 많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 낮에는 괜찮았다가도 밤에 잘 때만 되면 부딪힌 데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몸이 왔다 갔다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어혈 통증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 처방을 쓰게 되겠고, 허리나 엉덩이 쪽 부딪힌 부분에는 약침 치료라고 해서 한약으로 만든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약침 치료를 통해서 국소 부위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을 통해서 허리가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부분을 교정을 시켜주고 근육이 긴장된 부분을 이완을 시켜주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빨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찌됐든 이 문제는 사고가 난 당일에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통증이 생길 수 네.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래도 바로 병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이 환자분 같이 뭔가 차대 사람과의 사고일 때 고관절에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일단 뼈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뼈에 문제가 없으니까 당신은 괜찮다라는 부분들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봤을 때 우리가 뼈가 부러졌는지 부러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들도 가장 1차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가장 더 집중하는 부분들은 뼈의 배열 상태, 그리고 뼈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 있는지,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뼈들과 지금 어떤 식으로 코오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움직여 보거나 만져보면서 안쪽에 있는 통증의 원인을 찾게 되니까 일단 엑스레이를 찍고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통증을 해소하는 것들이 우선적입니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방에서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먼저 이 한약과 침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가장 이제 크게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한약과 침 치료인데요. 네네. 일단 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혈이라는 이 부분들을 치료하는 것들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전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밤에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요. 이런 내과적인 상황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진통제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과적인 상황들이나 전신적인 증상들을 한약들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침은 대표적인 통증의 제어 수단이죠. 네. 그 중에서 약침을 통해서 우리가 통증 그리고 어혈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증상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선 씨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처럼 피곤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마시게 되는 게 바로 에너지 드링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에너지 드링크가 이 숙면 방해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 달에 한 캔만 마셔도 숙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30분 덜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드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는 도중에도 더 자주 깼다고 합니다. 네.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에 중요한 만큼 에너지 드링크 자주 드신다면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